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거의 새벽 4시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최근 연구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 및 문화교육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의 설립자이고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견임 교수를 맡고 있고 또 워싱턴 DC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또 견임 교수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설립한 이 NG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동체 번영과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회적인 변혁을 촉진하고 또 창의적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청년들의 작업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증폭시키고 영감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창의성을 더 제거하고자 하는 NGO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개의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연구의 과정이었고요. 미국의 경우에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가 이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흑인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불안도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분열도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만연한 불평등이라든지 또한 부당한 여러 가지 상황, 또 세계적인 인종차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런 불평등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더 크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 또는 부당함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NGO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선택한 데서 시작했지만 이제 이게 무형유산 관련된 NGO들이라든지 문화기관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연구 분야는 확대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CYD라는 창의적인 청년 발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제 더 확대해서 무형유산 그 기관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CYD라고 하면은 오래된 관습 이론인 예술과 문화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청소년 성장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의 공동체에 내재된 일종의 조직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귀중하지만 고도로 취약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코로나 실제 그 19 상황에서 이 CYD 조직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조직을 선호하는 예술 긴급자금 지원에서도 소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술 긴급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뭐 박물관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또는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오프라인 조직에 더 지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창의적인 발전 프로그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간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48개 미국 내 CYD 대표 샘플 프로그램을 분석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쪽에 그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CYD의 의사결정권자들이라든지 또 직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또 새로운 의사결정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5개로 결과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길,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선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내적인 고찰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이제 현재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니즈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바뀌는 니즈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교사나 그 청소년들,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달라진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향후 미래의 계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CYD에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적 고찰과 통찰력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생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강화해 나가고 조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 다음에 공동 리더십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고찰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바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발전 또는 조직 성장의 단계를 거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체에 기반한 문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런 조직은 실제로 조직의 성장 단계를 3단계로 밟아가게 됩니다. 르윈에 따르면 3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동결, 그리고 변화, 다시 재개되는 이런 3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또는 아니면은 9.11 테러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니면은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아니면은 뉴올리안즈에 2006년 있었던 카트리나 허리케인처럼 이런 천재지변 상황에서 실제로 조직들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카롤 런키와 알드레이 알보라드의 모델을 한번 도입해서 이 상황을 상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안전지대에서 다음에는 학습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공포를 느끼다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요. 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를 가장 편안하게 진행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상태가 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때문에 와해가 되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은 지금 이 표에서는 보라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불확실성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이제 조직은 적응을 시작하게 되죠. 통찰력과 학습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확보하고 학습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육 공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통찰력을 확보하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난 뒤에 두 가지 여정이 있는 것이죠.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길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여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한 사항들에 기반해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회 시나리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니즈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고 실제로 무형유산 관련된 NGO라든지 관련 조직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직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기회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 저희가 CYE의 케이스를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참고했던 것이 유네스코의 케이스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실제로 예술 교육에 있어서 40개 정도의 전 세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 사례, 모범 관례를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술이라든지 문화, 교육 측면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개선 사항들 또는 혁신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범 관례, 모범 사례로 선정된 그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대상 프로그램 50% 이상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서 기존 전략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00%가 디지털 전달로 이제 그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연결에 의존해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범 관례로 선정된 프로그램의 3분의 1이 정신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을 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40%가 부모라든지 양육자라든지 공동체 노인들처럼 비전형적인, 비전통적인 교육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혁신이 실제로 그 CYG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졌고요. 또 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모범 사례, 특히 이제 그 문화 또는 예술 교육과 관련된 모범 사례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실 그 무형유산 관련된 NGO라든지 조직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이제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달 방식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거리두기와 보건을 고려한 적절한 이런 그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ICH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앞에 그 발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의식에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참여를 더욱더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도서 지역이 아닌 교외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또 더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문화라든지 또는 예술단체 활동은 두 번째로 청년들과 공동체의 긴급한 니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결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 그리고 복지가 긴급한 니즈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런 긴급한 니즈와 연결해서 이런 단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문화 참여를 위해서 이런 예술 또는 문화단체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에고를 버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다른 교육자들, 여타 다른 유형의 교육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든지 또 그 공동체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교육자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런 여타 교육자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그 코로나19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의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난 3월, 4월 미국에서 저희가 CY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5월 이후부터 유네스코의 사례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혁신의 방식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혁신을 통해서 더욱더 민주적인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 신체,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나 제 이메일을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